자, 최근에 중동 정세가 불안합니다. 미군이 중동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고 관련해서 중동의 정세가 악화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죠. 이게 4차 중동 전쟁 이후에 중동에서 발발한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건 익숙한 상황이죠.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를 설명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기도 하고요. 사실 상황을 좀 보면 쟤네들 또 싸우네? 야, 그만 좀 싸워라. 지겹지도 않냐? 라고 봤더니 이번에는 스케일이 좀 많이 커졌죠.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인 하마스가 서한 지구를 침공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관련해서 중동 외교에 공을 들이던 바이든 정부가 극대노하면서 이스라엘 앞바다에 항공모함까지 배치한 상황이죠. 이건 뒤에서 자세히 다루고 또 최근에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쿠스 주재에 이란 영사관을 공습해 최고 지휘관을 포함 장교 7명을 살해한 것이 명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사관은 설치한 나라의 영토이기에 너희가 감히 우리 이란을 공격해? 중동의 맹주인 이란은? 오케이, 잘 걸렸어 라는 스탠스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중동에서 힘 꽤나 쓴다는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맞고만 있으면 뭐야 이런저거 맞기만 하지 아무것도 못하네? 호구 아니야? 라고 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가장 난처한 국가는 미국이죠. 이러한 중동의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세계 유가는 널뛰기를 할 거고 미국에 가해지는 압력도 상당하겠죠. 뭐야, 세계 경찰이라더니 야, 미국 쪽도 못 쓰네 라는 오명에 들을 위기에 처하자 미국은 중부사령관을 급파했고 미 대사관은 이스라엘 내부 모든 미국인에게 통행 금지령을 선포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죠. 일각에서는 제5차 중동전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라는 거는 참 참혹하죠. 이게 참 무서운 게 자꾸 국민들에게는 절망과 공포를 안겨주면서 국제사회에게는 난민, 물가상승 같은 숙제를 안겨주죠. 게다가 오펙의 가입국이 밀집해 있는 중동에서의 전쟁은 여러가지 시사점이 있죠. 현재 사우디와 이란이 중동의 패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세계의 신냉전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과연 전쟁의 불구덩이 속에 휩싸인 중동의 상황은 어떤지 지식정보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일단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이념이죠. 옛말에 이념의 다름은 부모 자식도 갈라놓는다 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해결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깊은 갈등이 현재까지도 중동을 갈라놓고 있죠. 중동은 크게 두 가지 종파로 갈려요. 사우디를 위시로 하는 수니파 벨트는 터키, 이집트, 요르단이 있죠. 이란을 위시로 하는 시아파 벨트는 이라크, 레바논 무장조직 헤즈볼라, 예멘의 반군이 있죠. 당연히 이란이 대장인 시아파는 반서방 오펙의 수장인 사우디가 이끄는 수니파는 친미, 친서방 성향이 강하고 이들은 당연히 수니파를 탐탁지 않아 하고 있고 최근에 중동의 이슈들은 대부분 후티 반군, 하마스와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들과 얽혀있죠. 그러면 하마스는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여기에는 명분 그리고 실리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에는 서한지구와 가자지구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기존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자치지구죠. 가자지구는 하마스, 서한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고 있는데 하마스는 테러단체로 분류될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강경한 성향, 자치정부는 온건한 성향을 띠면서 어느 정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상태죠. 가자지구는 세종시 정도 되는 면적에 210만 명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인데 이스라엘은 분리장벽으로 이들 지구를 봉쇄하게 되죠.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을 찢어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지역이 있는데 당연히 불안하죠. 이렇게 가자지구가 고립되면서 내부에서는 전력난, 식량난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킨 표면적인 명분을 보자면 우선 서한지구에 강경파인 네타냐후 내각이 들어서면서 상황이 악화됐어요. 당연히 기존에도 자잘한 분쟁은 있어 왔지만 자신의 입지를 위해 팔레스타인을 끊임없이 압박해 지지율을 높여왔고 이러한 탄압이 쌓여온 가운데 알 아크샤라는 이슬람 3대 성지이자 유대교의 성지가 있는데 이곳에서 경찰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체포하면서 시작됐죠. 즉 더 이상 탄압을 참지 못하고 우리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그 속내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2020년에 중동에
데탕트가 일어났죠. 한마디로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건데 이게 아브라함 협약 때문에 그래요. 기존에 중동에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켜왔던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이 미국의 중재하에 관계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두 번째가 가장 큰 이유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를 견제하기 위함이죠. 최근에 중동 외교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던 바이든 정부의 주도하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도 논의되면서 중동에도 잠깐 봄바람이 불어왔죠. 물론 이러한 중동의 봄을 못마땅해 하는 나라도 있죠. 바로 시아파의 수장인 이란 그리고 하마스죠. 그 이유가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으로 테러 단체로 지정된 하마스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아랍 국가들과 이란의 군사적인 지원인데 아무리 사우디가 이란과 중동 패권 경쟁을 하는 사이라지만 메카의 수호자이자 오펙의 수장인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다른 중동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외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번 사태가 터지고도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하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팔레스타인은 그야말로 외딴 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중동의 봄을 막아야 했고 그 일환으로 전쟁을 일으킨 거죠. 또 중동 대탕트를 우산시키려는 이란의 배후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도 때문이고 즉 이스라엘을 몰아내자 탄압과 억압을 이겨내고 우리 팔레스타인이 저들을 물리치겠다 같은 명분이 평화의 시대로 간다면 사라지는 거죠. 이는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고요.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건국일에 끊임없이 대립해왔던 서한지구와 가자지구는 강경파인 네타냐후 총리 취임 이후에 갈등이 더 심화됐고 그 와중에 중동에 봄바람이 불어오자 자신들의 입지가 불안해짐을 느낀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임기 내내 공들여온 중동 외교를 단번에 리셋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미국이 화가 났고 결국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의 대리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또 하나의 신냉전 구도로 확장될 수 있다는 소리죠. 중동하면 석유, 석유하면 중동이죠. 중동과 관련된 지표를 보다 보면 항상 등장하는 말이 오펙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인데 여기에는 수장격인 사우디를 필두로 이란,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이라크 등이 존재하죠. 세계 석유 생산량을 보시면 오펙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이 많죠. 더 중요한 건 세계 주요 석유 매장량을 살펴보자면 오펙의 회원국들로 도배가 되어 있죠. 석유라는 무기를 가진 이 오펙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석유는 필수제예요. 이게 석유라는 게 기름을 만들잖아요. 이 석유라는 게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장 석유가 없다면 자동차가 안 굴러가요. 그렇다면 택배부터 해서 각종 가게로 배달되는 식자재, 건설 자재, 기계 설비가 움직이지 못하고 경제가 마비되겠죠. 대형 선박들도 마찬가지죠. 움직이지 못하면서 무역이 마비되겠죠. 게다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단순히 자국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지구촌은 소련이 붕괴하고 패권 국가가 된 미국의 주도하에 FTA 즉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활발한 교류가 일어났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도 이 제도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고요. 실제로 한국은 FTA 강국이죠.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지금 세계의 트렌드가 자국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철강, 곡물, 반도체 같은 필수적인 것들은 예외죠. 이에 더해 기름이 없으면 세계가 멈춘다라는 명언을 몸소 보여준 것이 바로 석유죠. 전쟁의 무대가 중동이란 것은 세계 유가가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소리인데 중동의 냉전으로 인해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맞추어 세계도 고물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이게 우리 한국은 더 심각한 게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비중이 72%가 나오고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석유 세계 소비량 8위에 랭크됐죠. 비율로는 2.7%인데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석유 3% 가까이를 소비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오일 쇼크가 터질 때마다 물가가 8배, 9배씩 마구잡이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아니 물가가 3%만 올라도 서민들은 죽는다, 정부가 무능하다, 퇴진해라 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판국에 28%가 올라버리면 사실상 경제 공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중동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중동은 석유를 무기로 꽉 잡고 있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두 차례의 오일 쇼크에서 석유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유가는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물가도 올라가면서 점점 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2020년 코로나를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마치 끝나지 않은 마라톤 같은 분쟁들 속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지쳐가고 있죠. 가장 안정적인 시장이라고 손꼽히는 미국도 연이은 소비자 물가 상승에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요. 물론 가랑이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따라가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중동의 봄이 다시 찾아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